이어서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본 오늘 시장 상황 짚어봅니다. 앰플리파이어 ETF 한동훈 상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입니다. 일단 오늘 미국장부터 점검을 해보죠. 지금 잭슨홀 파월 발언 이후에 시장이 오늘 약간 위축된 모습 보였는데 오늘 상황 이 한상무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상황을 약간 좀 뒤에 말씀드리고 한미 정상들 간의 기자회견을 오늘 잘 봤었는데 조선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상당히 협력을 하려는 모습이 보였고 특히 알래스카 개발 LNG 관련선에서 적극적이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더 이제 협력을 할 것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거기다가 기자회견에서 근데 방위 조선 말고 그 이외의 무역 관련해서 어떤 것을 얘기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트럼프는 거기서 에너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예민한 부분이었던 쌀과 소고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던 것은 트럼프가 일단 좀 배를 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다만 방위비 관련해서는 상당히 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지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를 했던 건데 이 부분 솔직히 쉽지 않죠. 우리나라 내에서도 상당히 큰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 국가와도 엄청나게 큰 반발이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 이를 방위비 협상으로 이끌 건 아니냐라는 관측이 좀 있고요. 기자회견은 무난했지만 사실 본 게임은 그 이후 비공개 협상이었을 텐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하루였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선 조금 전 브리핑이 있었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합의였다, 회담이었다 이런 자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시 미국 시장으로 초점 맞춰보죠. 이 잭슨홀 발언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오늘 장만 보면은 걱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장 종료 이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발언 이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첫 번째, 그동안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는데, 반해 파월은 포함한 대부분의 연준 인사들은 되게 신중했죠. 그래서 뭔가 모를 찝찝함이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 좀 해소가 된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파월이 트럼프의 정치적 압박을 견디기 힘들다라는 것이 그 당위성이었죠. 그런데 파월은 그동안 관세에 대한 인플레 리스크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계속 꺼려왔었는데 이것이 고용에 대한 색깔이 바뀌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월의 입에서 관세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본 시나리오가 단기적이고 한 번의 가격 상승 정도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물론 역량이 지속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첨언했었지만 지금까지 파월이 보였던 태도에서 상당히 큰 입장의 변화였거든요. 관세 역량이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최근에 금리 인하에 계속 투표했었던 연준 이사, 뭐 크리스 월러 그리고 미셸 보우먼 같은 입장과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이 두 명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들과 같은 표현을 한 것 자체에서 저도 상당히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파월 발언은 시장의 최고치인 7조 달러 MF 자금, 그리고 즉 자금이죠. 거기에 금리나 시그널 때문에 뭐 중소형주, 성장주, 크립토가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연준이 입장 변화를 확인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막상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일주일 전 수준을 되돌린 거에 불과하거든요. 결국 잃어버린 일주일을 찾은 건데 일주일 전에 그때 막 한창 잭슨홀 때 파월이 매파적일 거야 약간 겁을 먹기 시작했었죠. 그것을 그냥 회복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냉진하게 바라보면은 시장에게 저희 보기에 크게 변한 것이 없는데 페드의 생각이 더비시한 것은 맞지만 페드가 금리 인하에 열려 있다는 얘기만 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까지도 조금은 저희가 데이터를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연준 입장에서도 9월 인하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이후에 몇 번 할 건지 얼마나 할 건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파월의 입장에서 결국은 연설은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모아서 얘기했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파월도 한 표고요. 잭슨홀에서 인터뷰를 했던 FOMC 투표 멤버들 3명의 지역 총재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결국 한 표씩인데 이들의 표현은 좀 더 조심스럽거든요. 결국 시장은 하반기에 이제 우상향이지만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장세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시장은 너무 환호했지만 주말 지나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PC의 물가, CPI, 고용 물가를 보면서 상황은 바뀔 수 있죠. 약간 느낌이 직장인들 금요일 저녁 때 회식 때 으쌰으쌰 하고 나서 월요일에 공허한 그 느낌일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오늘 시장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타이밍을 잡고 투자하는 방법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향후에 뭐 빅스 지수에 투자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어렵겠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개별 종목 뭐 ETF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겠지만 여기에서 ETF는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합니다만 커버드 콜 전략이 상당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결국은 금리나 유동성이 높은 부분에서 성장주, 중소형주, 크립토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여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ETF 같은 경우는 성장주와 중소형주에다가 ETF 커버드 콜을 섞어가는 그런 ETF들이 필요하겠죠. 대형 성장주의 개별 종목 커버드 콜을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QD보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러셀 2000 인덱스 커버드 콜인 RYL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포트폴리오에 같이 섞어 가시면서 하반기에 성장세를 이렇게 저희가 보시되 중요한 건 변동성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로 ETF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동훈 앰플리파이 ETF 상무였습니다. 상무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